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아쉽게 국내 증시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연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2030점 부근에서만 계속 주춤되면서 뒤로 밀려나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잘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상승하는 코스피의 지수를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기관이 언제쯤 시원하게 함께 이끌어줄까요? 그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상승 기조 다시 한번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하루 더 쉬어갈까요? 오전장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2029포인트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잘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 막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02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다시 한번 2030선 너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꾸준히 우리 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장 초반에는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났는데요. 막판에 또 매도로 전환을 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매수 속으로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기관 21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92억 원 쌍끌이 매수 나서면서 지수 상방으로 이끌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만 팔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인데요. 대형주들이 점차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 하락하고 있고요. 전일장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 아무래도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 그 영향으로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늘 1%대 강세 기조 연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함께 좋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랜만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혼조 양상 흐름이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강보합권, 기아차와 신한지주, 삼성생명이 오늘 1%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이 부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움직임도 이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아쉽게 560선 이탈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다시 한번 안착 시도하면서 561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잘 좀 뒷받침해줘야 될 텐데요. 오늘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4억 원 하지만 기관은 팔고 있네요. 8억 원 개인도 함께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대장주 셀트리온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그리고 그동안 부진했던 홈쇼핑주가 오늘 다시 한번 1% 넘는 강세 시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반도체와 동서가 1%대 하락 나오고 있네요. 다음 시총 분위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오쇼핑에 이어서 GS 홈쇼핑도 오늘 1%에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CJ E&M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포스코 ICT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강세 연출하고 있고 SK 브로드밴드와 원익 IPS는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030원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전일장 최경환 2기 경제팀이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7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시장에 팽배해졌습니다. 그 기대감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3원 50전 올라 103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선상은 마지막 주 금요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스프링 같은 코스피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변동성이 커지는 7월 말이다라는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초반 힘은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랜만에 3거래일 만에 동시 반등 나서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좀 잘 지켜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은 스프링 같은 코스피작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시황 코멘터리 작성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느낌은요. 네. 그러니까 스프링 잘 아시죠? 스프링 이렇게 쫙 눌렸다가 펴 튀어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근데 코스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있어요. 바닥이 있잖아요. 스프링이 튀기 위해서는 바닥이 있는데 이 스프링이 눌렸다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다시 한번 쫙 튀어 올라갈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지금 눌려 있는 거. 왜 눌려 있냐면 이분기 실적 때문에 약간 눌려 있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딱 두 가지를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죠. 뭐냐면 코스닥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보단 코스피 쪽으로의 종목 이동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수 종목은 이렇게 안 좋은데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지수는 안 빠지고 있다. 이거 지금 크게 상승 준비가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좀 보셔야 되고 최경환 효과 40조가 넘는 금액 이거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지금 좀 지켜보는 입장인 거예요. 어쨌든 시장의 돈은 어떻게? 풀립니다. 쫙 풀립니다. 그 돈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한테 시장에다 풀리게 되잖아요. 뭐 감흥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돈 푼 거 맞아 느낄 수 있지만 없을 수 있지만 주식시장에는 원래 반응합니다. 그죠? 주식 IQ 몇입니까? 2000입니다, 여러분.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시장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좀 작은 것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좀 크게 먼저 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베팅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근 들어서 김선유 멘토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다라는 말씀 꾸준히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미 하단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아니면 좀 천천히 올라갈지 좀 더 시장 주시해 보시면서 민감주에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노 멘토님은 변동성이 커지는 7월 말이다. 이제 7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막판에 뒷심을 잘 발휘해서 8월을 좀 기분 좋게 맞이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일단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5월 달에 변동폭이 75포인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40포인트가 나타났죠. 그러면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더 발산, 수렴 발산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6월 달의 변동폭은요. 6월 달에 결국에는 5포인트 올라오는데 그쳤단 거죠. 그러면 7월 달에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지부진할까요? 자, 상방에 베팅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상방에 베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개인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만드는 효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핸들링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조금 보시는 게 좋으시고, 지금 만약에 튀어서 시장이 올라간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자, 제가 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2150포인트까지는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봅니다. 갭 상승 3번이면 끝납니다. 그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부분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시장은 완성됐고 중요한 건 실적이다 말씀드리고 있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을 사야 됩니다. 그냥 대형주라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대형주를 사셔야 됩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로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확실한 종목을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왕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황 전략까지 제시해 준 만큼 저희가 이제는 4년 만에 박스핏 탈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늘까지 선상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두 분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수의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전일장보다는 성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CJ 오쇼핑 강보합권, 기아차, 차바이오텍까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매일 유업과 로만손만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전일에 편입한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대, 제철 편입하셨는데요. 2%대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1%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토와 사만 오토모티브 그리고 백산까지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전일장에 편입을 한 유양 DNU 3.4%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52.5%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 대단합니다. 선상클럽 시즌2를 시작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셨는데 벌써 한 달 반 만에 50%가 넘는 수익률 나타내면서 김선윤 멘토님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장 선상주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김선윤 멘토님 리을이 들어간 선상주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알파벳 L과 그리고 이응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포트도 살펴봤고 누적 수익률 그리고 힌트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당첨자를 고지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행운의 주인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으로 잘 나가고 있죠. 휴대폰 끝자리 5706님 그리고 015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 두 분은 앞으로 한 달간 두 멘토군의 문자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보다 성공 투자하는 잘 길목이 됐습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힌트도 좀 받아보고요. 두 분과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오늘 리을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이상로 멘토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이상로 멘토님이 이제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로입니다. 제가 이제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종목을 선택하고 지난주 종목들이 많이 조금 흔들리면서 많이 좀 움직였지만 그래도 어디 안 갑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또 수익 내고 있어요. 이번 주 종목들 다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고. 오늘 또 이제 많이 공유했던, 공개 방송 때 공유했던 종목 하나가 또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민감주입니다. 역시 민감주 갖고 나왔고요. 리을로 시작하는 민감주죠. 요 힌트를 요렇게 드려볼게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신 씨가 하신 회사입니다. 신. 그렇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을이 들어간 종목명 그중에서 민감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로 멘토님은 알파벳 L과 이응이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새 50% 훌쩍 뛰어넘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따라오신 분들한테 수익을 좀 축하드릴 드리겠고요. 자, LG전자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때까지 우리가 보자. 거기에 대한 제가 핸들링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LG전자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맞죠? 네. 흑자 전환이 되면서 지금 큰 폭의 상승을 지금 조금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는 제가 정확한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종목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랬던 부분이었고, 대신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72,000원 포인트, 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에 여기 목요일 금요일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상당한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대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골치를 썩이던 바로 G3가 터졌습니다. 자, 대박 났어요. 그럼 지금은 무조건 상방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보시고, 경기 민감주죠. 상방 보셔야 됩니다. 3분기, 4분기 IT 기업들이 바로 소비 시즌에 대해서 더욱더 큰 성수기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시면서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죠? 자, LG전자가, 일단은, 만약에 학생이라면 LG전자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서울대생인데 수학도 잘하고 국어도 잘해요. 네. 두 종목 다 만점 받았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교수님들이 좋아하겠죠.
그렇게 좀 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교수가 바로 외국인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같은 동생입니다. 같은 이복 형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힌트가 다소 쉬울 것 같으면서도 다소 난해하면서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네.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LG전자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새 포토에서 사라졌나 싶었더니 이미 오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이 최근 이익 실현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5가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 다수의 종목 이익 실현하셨고요. 저희가 유명하게 이지바이오 10%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고 두산 인프라코어도 7%대, 한국항공우주도 6%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노 멘토님 LG전자가 여기 있네요. 6%대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3거래일 만에 UIL은 5%대 수익률, 그리고 현대 BNG들도 6%대, 한솔홈테코도 9%대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잘 들으셨죠? 저희가 오전 9시부터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11시부터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의 중요한 점이 특히 김선윤 멘토님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한 종목들이 모두 상한가를 가면서 정말 대박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김선윤 멘토의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는 또 LG전자 저희가 방송 중에는 수익 실현 을 했습니다만 계속 홀딩하면서 어디까지 바라볼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겠죠. 오전 9시에 진행이 되는 이상노 멘토의 무료 방송에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청자 만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2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 공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온 문자부터 확인해보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코오롱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김선윤 멘토님 애매한 수급이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이유 없는 상승이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종목 코오롱부터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의견 받아보죠. 네, 이게 추가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N장 반등을 노리시는 건지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보자면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약간 납니다. 나쁘진 않지만 투신권에 매도 잡히고 또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조금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갔는데 완전 좋은 집에 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집에 갔어요.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에 갔어요. 근데 이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뭔가 지금은 주방장이 뭔가를 빼먹은 느낌입니다. 뭔가 지금 요리사가 없어요. 제대로. 주가가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에 매수하기 좀 애매한 시점. 자, 오늘 흐름이 코롱 쪽에 뭐 흐름 자체 강도가 잡히는 건 없는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체크는 좀 더 해봐야 됩니다. 하락 추세가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때 뭔가 조금 조미료 첨가가 필요합니다. 웨인이든 기간이든 필요한데 좀 기간이든 웨인 좀 강한 매수가 필요한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X 의견 드리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5,000원 부근에서 10%의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관망해보자. 그리고 김선윤 멘토님은 계속 10%의 비중을 갖고 가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늘리지 마시고 당분간은 이 종목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다시 재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시청자는 바이오스페이스 매도해도 될까요? 390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님 매수 재유입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쉬어가자. 3배나 올랐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3904님, 지난번에도 뷰옥스 저희에게 문의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스페이스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15,250원에 15%의 비중 가지고 계신데 꽤 수익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익 실현할 타임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번에는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제가 이 종목 작년 12월 13일 날 7,400원에 그때 우리가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못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정리를 했던 입장이었고, 하지만 주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거의 뭐 300% 가까이 뭐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조금 드리냐면, 그때 제가 기업 방문을 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 자체, 인바디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상당한 마진을 요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제품을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급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품 자체가,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나 아니면 중간에 뭐 병원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그 구조 자체가 지금 바이오스페이스에서 영업직에 대한 부분을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마진 자체를 좀 더 흡수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기업이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3%대였다가 지금은 25%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뜻하는 거고, 저는 쉬어갈 수는 있지만 꺾이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바이오스페이스가 3년 뒤에 대형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이라는 부분이 지나면서 우리가 대형주를 만드는 거지 그 기업이 원래부터 대형주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의료기기, 인구에 대한 고령화에 대한 증가 자체는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예방 관리 차원은 상당히 요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치료가 목적인 부분이 의료기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갑니다. 자,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방할 수 있는 기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트렌드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주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대신 쉬어갈 수 있다. 요거를 지금부터 들고 가려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들고 가시고, 만약에 단기를 본다면, 자, 가격대는요, 요 가격대 딱 보면 됩니다. 21,500원 딱 생각하시고요. 그 가격대 넘으면 단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리하시고, 장기로 생각하시면 무조건 들어가십시오. 예,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끌고 가다면 계속 홀딩,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21,500원 부근을 가격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매수가가 참 좋아서 부러운 종목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3904님은 좀 행복한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그 두산 인프라 코아 좀 봐주세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 어느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많이 내리더라고요. 많이 팔아요, 지금. 거래량도 네. 늘어나고. 어머니 그럼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세요. 13,700원에 10%. 13,700원.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한 일주일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역이라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13,700원에 10%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 김선윤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차익 실현 후에 재대응하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훈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반등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선 매도 후에 재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지금. 예. 자,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여기서 한번 했었죠, 제가. 하고 나서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하고 나갔는데 다시 더 잘 갔어요. 14,000원까지 오늘 갔다가 내려왔는데요. 오늘 14,000원 찍었더라고요. 네, 2.5% 제가 목표가를 잡았던 게 14,000원이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5%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불안할 수가 있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매도를 해보자. 최근에 수급은 정말 좋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사줘가지고
개인 물량을 쏙쏙 빼먹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장 보니까 외인들도 팔고 기관들도 파는 모습이 좀 잡힙니다. 수량으로 외인이 22,000주 현재까지요. 기관이 23,000주 투신권 매도가 나와요. 그러면 오후장까지 이게 만약에 좀 더 많은 물량이 매도세가 잡혀버리게 되면요. 그때는 이거를 어떻게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한번 줄여보시고 나중에 다시 이게 나쁜 종목은 아니니까 올라갈 때 그 포인트 맞춰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드려보아요.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에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제가 못 들었는데 매수가가 얼마시라고요? 13,700원. 아이고 참 높게도 잡으셨네.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그건 뭐 중국 조락해서 좋다 그래가지고 샀지. 아, 네, 좋긴 한데, 뭐 제가 사인 드렸을 때는 얼마에 잡는다면 저희가 12,000원 중반대인가 저희가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봤거든요, 그거는. 12,400원대 매수 사인 드리고요. 13,000, 거의 200원대 매도를 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또 13,700원이라, 어머니도 이렇게 높게 사시면 안 되는데, 조금 비중 몇 프로세요? 한 10% 돼요. 예? 10%. 10%. 아, 잘하셨네요. 10%시니까 다행이고, 예. 일단은 그러면 비중은 크지 않으시니까 예.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는데요. 예. 만약에 어머니 정말로 이게 예. 13,200원 아래로 때려버리면 예. 그때는 웬만하면 파셨으면 좋겠어요. 예. 13,200원. 그것도 이제 기다려 보자고요. 13,200원 깨지면은 정리하시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맞춰서 올라간다면 다시 얼마까지 가냐면 이번에는 14,500원까지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13,200원 맞추시고 14,500원 맞추시고 이렇게 조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저희 방송 평소에 시청 좀 많이 해주세요. 김선희 멘토님이 두산 인프라코어로 7%대 수익률 안겨드렸었거든요. 예, 지금 그거 못 봤어요. 예. 어머니 매수가가 다소 높아서 아쉬운데 하단 13,200원 부근 잡아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그래도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이시거든요. 추가해서 네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이성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애매한 자리다, 그죠? 애매한 자리인데, 지금 상태는요,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좀 더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종목만을 놓고 본다면, 일단은 뭐 크게 상승 탄력 자체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현재는 시장의 분위기상 같이 끌려서 갈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자, 어머님,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습니다. 예.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대신에 지금 너무,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요. 13,800원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 뭐 지금 13,600원인데요, 뭐. 예. 예.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습니다. 네. 손해 안 보고 얼마- 팔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을 보기는 어려워요. 네. 시장의 주도주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손해 안 보고 팔고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얼마쯤 갈아볼까요? 손해 안 보고 그냥 넣으십시오. 손해 안 보고? 예, 언제네요? 14,000원 정도 보시고 네. 그냥 아이고 빨리 나오고 딴 거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높은 예, 수익률을 안겨드리기에는 다소 미흡한 종목입니다. 네. 대신 손해보지 말고 어머니 매수가에서 좀 더 이익 보신 후에 매도해보고 좀 더 좋은 종목 찾고 싶으시다면 선상클럽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희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어머님까지 전화 상담 이어드렸고요. 다음에도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드릴까요? 예, 차 바이오텍입니다. 네, 차 바이오텍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 되면 팔아야 될 것인가 좀 거의 궁금해서 좀.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5,600원. 네,
비중은 한 60% 됩니다. 네, 비중이 꽤 높으신데요. 그래도 다행히 수익권에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익 실현을 이제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바이오텍 다행히 60%의 비중 가지고 계시고 수익권에 접어드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의료 민영화의 수혜주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 김선윤 멘토님이 차 바이오텍 선상주로 지금 가지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 네, 아버님 매수가보다 저희가 좀 더 높긴 하지만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김선윤 멘토님 예. 의견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고 상담 이어가 보세요. 예. 매수가도 낮습니다. 네. 아, 더 낫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방송 보시고 사셨나요? 아니요, 이걸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 인터뷰 하기 매수가가요. 예. 그러니까 16,500원이에요. 네. 예. 500원인데 거의 그냥 같은 가격이죠? 그 전에 제가 샀지 않았나 싶네요. 15,600원. 15,600원이라 하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차바이오텍이 이제 의료 민영화 수혜주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죠? 참 제가 이게 수요일 날 막상막하 투매쇼에서도 제가 나쁜 놈이 되겠습니다 하고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의료 민영화가 어찌됐든 간에 좀 분위기가 반대는 많지만 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차병원 쪽에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차바이오텍. 그리고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했던 게 정말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6월 중순부터 해서 급락 이후부터 해서 이 박스권 장세 7월 거의 최근 들어서 언제 7월 20일 정도까지 수급이 계속 들어왔어요. 계속. 한 달 수급만 보더라도 46만 주가량 되고요. 쭉 빠진 이후부터 수급 체크를 좀 6월 달부터 해보자면 76만 주까지 6월 16일부터 해서 한 달 좀 넘은 40일 정도 기간 동안은 거의 80만 주 가까운 물량을 개인 물량에다 끌어주고 있거든요. 최근의 흐름, 또 투시는 최근에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다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하나 걱정인 것이 최근에 많이 급등하고 약간 좀 윗꼬리가 달리는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런 수급과 이런 차트 흐름이 반등을 주는 모습에서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면서 오늘장 끝날 가능성도 높고 다음 주에도 랠리를 보일 가능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병원도 인수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슈 많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적정 주가 수준을 현재는 18,000원 보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이거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있어요. 속사정 얘기를. 그러니까 좀 들어오셔가지고 또 참고하시고 좀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도 받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이상로 멘토님은 실적 확인 후에 대응에 보절하면서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상담 예. 받아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차바이오텍은 실적으로 가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미국에 지금 병원 설립을 지금 하는 상황이고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투자를 위해 얘네들이 지금 2분기까지 썼던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잉여금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회사에 대한 비용을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병원 자체가 정상화, 승인이 다시 떨어지고 정상화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를 본다면 주가는 이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저는 조금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은 어차피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런 단기적인 호재성 뉴스 아니면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는 시장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7, 8, 9월 달은 어느 정도 차바이오텍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대안주가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차바이오텍에 대한 호재거리는 이미 저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조정 양상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어느 정도 고민 해결되셨어요? 예, 지금 제가 17,000원대에서 매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17,000원에 가니까 자꾸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었습니다. 예, 그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비중이 좀 비중이 좀 높으세요? 많아요. 60%. 예.
이때당 매수할 때 기관들이 많이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 15,500원, 600원에 거기 지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매수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실상 뭐 차트는 항상 만들어주는 모습을 항상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항상 또 개인들이 좀 매수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대신에 그냥 시장과 같이 한번 우리가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차바이오텍이 추가적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다른 호재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노출되는 호재는 뭡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국내적인 사정이겠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노출이 됐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은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군으로 비중을 크게 다시 한번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아버님 네, 우선 감사합니다. 수익권 든 예. 거 축하드리시고요. 이익 실현은 아버님이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적게 타이밍에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윈 하이텍 매도해도 될까요? 3107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 김선희 멘토.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도 멘토님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역시나 같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윈 하이텍 오늘 살펴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상장 첫날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뛰어오르면서 현재 고공행진 중인데요. 3107님 매수가 14,500원에 비중 40% 담고 계십니다. 수익권이신데 좀 더 지켜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 동조했네요. 김선윤 멘토님이 상담해 주시죠. 네, 오늘 상장했습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알고 들어가시는 걸까요? 이미 시장이 많이 이슈가 되다 네. 보니까 뭐 공모주로서도 뭐 청약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 만들 때 콘크리트 굳게 하려고 외형 만들어주는 거 합판 거푸집 만드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상한가를 갔어요. 시가 13,300원부터 해서 15,250원까지 아주 그냥 난리나게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차트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차트가 이렇습니다. 차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분봉도 굉장히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첫날이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빠지지도 않네요. 이게 지금 30분봉인데요, 여러분. 딱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상한가 가고 자, 볼게요. 5분봉도 답 안 나오고요. 1분봉도 안 나옵니다. 좀 재미가 있는데요. 자, 그냥 볼게요, 여러분. 이거 참 보여드리기 애매합니다. 자, 윈하이텍 이렇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렇죠. 상장한 지 6개월 미만 종목은 안 보시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방향성 탐색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요? 1개월, 6개월, 1년 뒤에 뭐가 나옵니까? 보예수 물량 나오고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죠. 뭐 이전에 이제 BGF 리테일 상장했을 때 요 같은 경우 주가가 쭉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바로 갔나요? 그것도 아니죠. 한 달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러고 나서 갑자기 촥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한 달 뒤에 좀 물량이 소진이 됐는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도 언제 빠질까요? 5개월 뒤에 또 빠지겠죠? 왜요? 보유예수 물량 또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윈하이텍 좋은 종목은 맞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매도하실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좀 기다려 보시다가 추세를 좀 확인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오후장 체크하시고 내일 다음 주 보시고 대응해보자. 네. 말씀 좀 드려보도록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렇게 될 경우 지금 오늘 현재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도가 잡혀요. 원래 상장한 매도가 잡히거든요. 바로 잡히는데 갇혀있는 그 구간 자체 지금 상한가 잔량 27만 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한데 보통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은 네. 한 번 더 좀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 정리 바로 하시거나 아니면 오후장에 만약에 풀려버린다. 그때는 또 바로 정리를 하시거나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받아봤고요.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자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두 대의 전화도 열어놨죠.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매도해도 될까요? 383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동조해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 조정 포인트다, 절반 축소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이상노 멘토님 역시 실적을 보자라면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8338님, 매수가 확인해 보니까 28,800원의 10%의 비중 자리하고 계십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정리해야 될까요? 이상노 멘토님? 네, 사실 이 삼성중공업이요.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현대중공업 마찬가지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졌다. 그리고 ELS 낙인 물량 나왔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는, 과연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못하겠죠. 전반기의 수주를 33%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전반기가 어려웠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반기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데, 후반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획된 부분 자체가 수주는 아직까지 미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목표량에 대해서 지금 70% 정도는 어느 정도 계획 자체가 조금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0%는 네.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자, 지금은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리고 주가가 빠졌을 때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접근할 수 있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기업의 주가가 빠지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바닥 자체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바닥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바닥권을 지금 돌파하는 기운이 보였었고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하단이 여기죠. 자, 세 번째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자,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에 있는 부분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변곡점인 라인에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실적과 회사에 대한 가치거든요. 회사에 대한 가치를 따져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죠.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으면 지금 자리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우리가 보시려면 하단의 이 가격대 다시 한 번 더 26,000원의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큰 수익을 보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셔야지, 지금의 여러 가지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키 맞추기식으로 가는 종목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중공업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계신데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 매수가에서 정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대한항공입니다. 네, 대한항공이요.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수가 네. 34,000원이고 20%입니다. 34,000원이고 20%. 지금 다행히 수익권에 계신데요. 네. 네. 계속 끌고 나갈지가 궁금하세요? 아니면 이쯤에서 좀 정리해 볼까 하세요? 목표까지 목표까지 말고 싶으셔서 두 분의 의견 먼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수익권에 계십니다. 우선 두 분 다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고 성수기 효과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물동량이 감소했다. 이쯤에서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런 이슈가 또 같이 항상 있는 종목인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금 많이 조금 밀렸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아닙니다. 네? 안 해드리지 말까요? 아닙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제가 왜 이거를 가져가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네.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최근 들어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급을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한 달 물량만 좀 체크해 볼게요. 한 달의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지금 몇 주를 사주고 있냐면요. 한 50만 주가량 순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 외인이 8만 주,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매수를 재유입해 줍니다. 개인만이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에서 봤을 때
요 갇혀있는 박스권 내에서 지금 기관들은 계속 물량을 뭐 해주고 있다?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포인트에서 최악일 경우에 어떻게 조정이 나오겠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림 자체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실적 이슈와 더불어 또 한 번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그 항공주 얘기를 또 꺼낼 거니까.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조금은 힘내보시자 이렇게 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 어느 정도? 한번 튀고 올라가 버리면요. 이런 종목은요. 네. 4월 달에 빠졌던 거 고스란히 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치고 안 올라가서 힘들 수가 있지만 요 흐름만 이겨낸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그 포인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다행히 수익권이신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올라가긴 올라간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네. 근데 이상로 멘토님은 지금쯤에서 좀 정리해 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이익 실현해야 되는 걸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네, 제가 안 좋은 소리 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다.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요즘에 저가항공 많은 거 혹시 아시죠? 네네. 네. 근데 저가항공의 유일한 단점이 한 게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이 해외로 나오는 그런 물동량 자체를 운반하기에는 힘들어요. 그거는 어느 여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동량과도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을 때 물동량이 많을까요?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물동량이 많을까요? 좋았을 때 많겠지. 맞죠? 경기가 좋았을 때 많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항공은 지금 경기에서는 크게 주가는 갈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유류비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물동량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많이 크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냥 짧게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빠르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32,800원대가 저점입니다. 32,8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위에 지금 박스권을 35,000원대인데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꾸준히 지금 횡보성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 본다면 2분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기는 힘듭니다. 예, 그만큼 여기 위에를 뚫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한번 필요한데 그 힘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는 투입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매력이 또가 커져야만 투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고 다른 여타의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고 여타 좀 트렌드가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권하셨거든요. 네. 네, 어머니 추가적인 종목 궁금하시다면 선상클럽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다음번에 포트에 담기 전에 이 종목 괜찮은지 진단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수익권인 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 너무 고우신데요.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대우증권이요. 대우증권이요? 매수가 네.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예. 네,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1,400원에 네. 20%예요. 20%. 어머니 언제 매수하신 거세요? 오래됐어, 이게. 네, 오래되셨어요? 1년 넘었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기간이 꽤 되시는데요.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수급 끝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이상로 멘토님 시장 긍정적으로 보세요.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보유하고 계신 기간 꽤 되시는데 아직 수익 실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김선희 멘토 만나셔서 빠르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머니 보시면 대우증권이요. 오늘 많이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조금- 오늘 좀 매도할까 싶어서 내가.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에 오니까 어머니 매도하시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네. 잘 보시면요.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스프링이라 말씀드렸어요. 네. 네. 스프링을 눌려있다 한번 튀어 올라갈 거예요. 이성남 멘토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50%까지는 순식간에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자, 네. 근데 대우증권이 오늘장 수급 보자면 정말 퍼펙트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들이 현재 20만 주 이상을 싸그리 누가 연기금이 이 고점에서 사고 있어요. 네. 그러면 증권주들이 왜 이렇게 잘 가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고자면 왜 올라가냐면 채권이 잘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것으로 봐요.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이거는 지금은 걱정이 없어요. 어머니 매수가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네. 나중에 다시 올라가다가 네. 10,000원 아래로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시면 네. 그때 연락을 주시면 그때도 늦진 않거든요. 그때 다시 제가 자세하게 받을 테니까요. 네. 그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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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좀만 네. 더 기다리시면 수익 볼 수 있으시니까요. 조금만 더 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우증권을 끝으로 상담 마감하겠습니다. 5706님 저희 오늘 당첨자 당첨되셨는데요. 제가 당첨된 거 너무 기쁩니다. 행복 만땅이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한 달간 문자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상클럽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